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2일 오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다양한 축구 소식보다는 이강인과 지금 급한 또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그 소식만 간단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네. 비가 오기도 하고 중간에 깨가지고 어제 뉴스를 못한 게 내내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원래 그 축구 뉴스를 정리한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투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빠르게 할 수가 있으나 집 인테리어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도 투컴을 처음 이제 해봐요. 방송하면서 제 방송을 좀 그래도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 투컴을 처음 해보는데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풀친으로 이강인 그 스페인 현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것 좀 봐달라고 풀친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짤막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기사가.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더 늦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데 일단 영상 올리면 빠르게 볼 수 있으니까 영상 올리는 걸로 그냥 업로드를 올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 그래도 오자마자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방송 키니까 이 아침에 뭐 아침에 여러분들 나가실 때 잠깐이라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그것도 기분 좋게 하루를 축구 뉴스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강인 국가대표 발탁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주말에 발렌시아와 지로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이강인 팀과 백승호 팀이 맞붙는 거라 뭐 양 선수 다 1군에서 데뷔를 한 선수고 코리안 더비긴 하지만 다들 어느 정도 이 두 선수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네, 양 선수 다 이 소집 명단에 들지 못했기 때문인데 서브에도 없었고 당연히. 네. 조선뉴스 보려고 연찬했다고? 오바 강태. 이 경기로만 보면은 이 경기가 워낙 박빙으로 흘러갔었고 경기 막판 이 극장골이 발렌시아에서 터지면서 발렌시아가 요즘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 마르셀리노 감독에 대한 재평가라기보다는 안 좋은 팀 분위기 상황에서 팀을 잘 살리고 있다. 최근 발렌시아는 5경기에서 4승 1무고 리그도 잘하고 있고 코파델라이는 결승전에 진출해서 이제 나중에 바르셀로나하고 붙을 것이고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도 있었는데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팀에서의 분위기는 지금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날도 발렌시아가 이제 지로나 원정 경기 승리로 인해서 이번 시즌 공식 경기 13경기 연속 무패이며 라리가는 9경기 연속 무패를 발렌시아가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 4연승 중이고 기세가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는 스페인 지로나에서 열린 라리가 27라운드 지로나전에서 3대2로 승리를 했고 수비수 롱칼리아가 퇴장당한 상황에 있어도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달콤한 3점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날 결승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가 이강인보다 딱 한 살이 많은 유소년 출신의 유망주고 현재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핫한 유망주인 또 이강인이 아무래도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아무래도 결승골 넣으니까 작년에 이제 페란 토레스가 이강인의 포지션이라 보면 되거든요. 뭐 코파델라의 경기 조금씩 뛰면서 리그도 조금씩 뛰면서 뭐 아주 조금의 이제 기회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저번 시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받고 있고 네. 또 이날 골까지 극장골까지 넣으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도 자연스럽게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이날 그 기자회견에서는 스페인 현지 취재진들이 연일 결정하고 있는 이강인에 대해서도 다시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승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가 작년 이강인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이며 스페인 기자는 말하길 페란 토레스가 이제 아주 좋은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강인이 이 페란 토레스를 보고 배워야 할 선수인가? 이강인이 지금 그렇게 좀 약간 못 나오고 있는데 페란 토레스를 보면서 뭐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나? 좀 물어보는 거죠. 왜 못 뛰나? 그러니까 마르셀리노 감독이 말하길
우리는 지금 이강인이 뛸 수 있는 그 측면 자원에 6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이강인이 1군 경기를 뛰기란 아주 힘든 상황이며 지금 우리 팀은 가장 역동적인 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강인이 그런 상황에서 팀에서 나와서 출장 시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이강인이 출전 기회를 얻거나 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좀 약간 뭐 너무 솔직하다면 솔직한 거죠. 네. 근데 뭐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건지 뭐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6명이 있다. 이강인이 그 자리에서 뭐 6명이나 언급할 정도 언급할 줄 몰랐지만 네. 뭐 아무튼 이강인의 입지가 너무 안 좋구나. 오히려 예전에는 시즌 전에는 발렌시아가 성적이 되게 좋으면 그 성적 안에서 이강인을 쓸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발렌시아 성적이 최근에 초반에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데로 못 쓰는 거야 또. 근데 이제 뭐 구강컵에서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일 때 무승부 좀 하면서 이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포지션에서 이강인이 좀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좋아. 또 반대로 너무 좋으니까 이강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상자 복귀했지. 그 다음에 부상자 복귀한 애들 잘해주지. 팀 성적은 마르셀로 감독이 선발 쓴 애들이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못 쓰고 있는 거죠. 네. 너무 극과 극인 팀이에요. 여튼간에 이 마르셀리노 감독의 오피셜은 뛸 수가 없다. 솔직하게 걸어놓았죠. 뭐 잘하면 그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뭐 노력한다면 좋은 모습 보인다면 이런 거 없이 가타부터 없이 그냥 지금 뛰기 어렵다 라고 선을 그은 거니까요. 네. 일단은 이 얘기 이 현지의 마르셀리노 감독이 여기까지 말한 건 여기까지 두고 일단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경기 얘기 더 해야겠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카드나 코페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네, 카드나 코페 스포츠부 담당자 기자가 그 우고 바에스테르 쪽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뭐라 나오냐면 마르셀리노에게 실망한 이강인 측에서 여름에 임대 요청을 했다. 우리는 여름에 가겠다. 임대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건 기존에 나와있던 그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바로 어제 나온 기사고 SNS로 또다시 언급된 부분이며 한국에서 약 3주 전에 이것에 관련해서 맞다 아니다 기사가 나왔었죠. 그때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아니 알아보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있다. 그 얘기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다른 기자가 언급을 한 거니까. 네. 3주 전에 이제 맞다 아니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언급이 아니라 다시금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도 이강인의 메인 에이전트는 이강인의 이야기 나왔던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었고 결국 사연은 똑같습니다. 사연은 똑같아요. 그래도 마르셀리노 감독의 솔직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강인이 지금 뛰기 힘들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이렇게 말한 인터뷰가 있었고 이게 보니까 이강인이 1군 계약할 때 그 이야기와 상황이 기존에 제시되었던 부분과 다를 때마다 이렇게 지금 이강인 측에서 약간 좀 화가 난 듯해요. 당연히 뭐 1군 계약할 때는 어떠한 부분 조건이 있었겠죠. 이런 기사들이 보도되는 건 이번 우고 바에스테가 보도한 것처럼 이강인은 출전 기회를 주지 않는 마르셀리노 감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여름에 임대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선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 재차 강조죠. 네, 첫 보도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3주가 흘렀고 다시금 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수면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강인 측이 임대에 대해서 확고하다라고 더 확고해지고 있다. 확고했었고 뭐 그 측에 뭐 발렌시아도 어떤 얘기를 또 했겠죠. 그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고 이강인 측과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3주가 흘러가고 나서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금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임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강인 팬분들은 뭐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임대 가는 게 맞다. 아니면 또 반대적인 입장으로 아니다.
발렌시아에서 좋은 선수들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뭐 적응하는 게 어린 선수에게 좀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반반 나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들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선택은 이강인 측에서 얼마나 잘 판단해서 이강인을 얼마나 원하는 팀, 그리고 이강인의 쓰임새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팀, 그리고 뭐 잠깐의 1년의 임대라도 선수와 구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 그런 팀을 알아봐야겠죠. 네. 현재 팀에서의 이강인 상황은 좋지 않다. 이것이 팩트고, 계속 팀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것도 팩트고, 네. 코파델라의 좋은 상황을 이어가기 힘들 것 같다. 이것도 팩트고, 네. 현재 이강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뭐 팽을 당한 게 아니라 일단 팀이 너무 좋다 보니까 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것이 마르셀로 감독이 다음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뭐 이런 상황이 크게 별다르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 측에서는 임대 가는 게 더 선택에 있어서, 자신들의 선택에 있어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이번 주와 이강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번 주에 이강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했던 걸 잠깐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팀에 소집된 이강인에 대해서 스페인 언론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망주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망주들의 포텐이 직접적으로 터지고 언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A대표팀, 그 성인 대표팀 발탁과 A대표팀에서의 활약이 이어지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 축구적인 시야가 빵 터지게 됩니다. 물론 뭐 이강인에 대해서, 이강인이 벌써 라리가에서 엄청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이 축구의 시야가 튀어져 있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팀에 차출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이 대표팀에 차출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이 선수의 동기부여를 잔뜩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성인 대표팀에서의 또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 클럽과 대표팀과의 색깔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대표팀에 갔다 와서 이 선수가 더 이제 가지고 있던 포텐이 완전히 그냥 폭발한 선수가 있고, 오히려 잘못된 이제 색깔이 입혀진 선수들이 있긴 해요. 네. 물론 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K리그나 아니면 다른 이제 아시아권에서 뛰는 선수들, 포지션이 애매한 선수들,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라는 거는 대표팀에서의 포지션이죠. 대표팀은 거의 다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사실상 좀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해외파 중에 유럽파. 근데 이제 아시아파 중에 약간 주전과 비주전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이 대표팀볼을 잘못 먹으면 오만방전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내가 이제 대표팀에도 뽑히는데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나오면서 팀의 분위기를 흐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봐왔고. 네. 근데 뭐 이강인은 그럴 나이도 아니고 또 그렇게 이 축구를 대한 선수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뭐 일단 여러분들도 축구를 다 보시고, 우리나라 말고도 이 해외에서 어린 나이에 대표팀 차출되고 이 선수가 점점 더 발전하고 많은 해외 언론들, 해외 클럽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된 것, 그런 사례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게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도 몇 배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인데, 뭐 일단 대한민국 3월 A매치 소집 명단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냥 네, 어차피 이거 안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김승규, 빗셀고베 김승규, 대구FC의 조현우, 콘사돌의 사포르, 이 새로운 골키퍼 구성현이 왔고요. 감바오사카의 김영권, 베이징 고원의 김민재, 가시마 엔틀러스의 정승현,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박지수, 텐진하이의 권경원, 수원 삼성의 홍철, 전북현대의 김진수, 부산 아이파크의 김문환, 전북현대의 최철순, 여기까지가 이 수비수로 분류가 됩니다. 미드필더에는 알사드의 정우영, 큰우영, 네. 그 다음에 아산 무궁화의
주세종,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황인범, 포항 스틸러스의 이진현, 이제 잘츠부르크의 하부팀이죠. 네, 하부팀. 김정민, 지로나 FC의 백승호,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헬라스 베로나 이승우, 토트넘의 손흥민, 디종의 권창훈. 우리 창훈이 아주 축구 센스 쩔고 부상 복귀하면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고 팀이 강등권이라 창훈이가. 네. 그다음 보험의 이청용, 발렌시아 이강인, FC 도쿄의 나상호,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 감바우스카의 황의조, 이렇게 공격수가 또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뽑혔고, 뭐 작은 정우영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작은 정우영은 U20 대표팀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뭐 거기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다 바로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이 선수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명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권창훈 지금 조금 뭐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선발에서도 몇 번 제외됐었고, 물론 복귀하고 나서 잘하기도 했었지만, 일단 디종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권창훈 혼자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권창훈은 권창훈이니까 항상 자기 역할 해주잖아요. 올해 몸 상태는 이전보다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 중에 과거와 현재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었고 현재 하고도 있는 백승호, 이강인, 이승우 선수가 한 대표팀에서 만나는 광경을 드디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멤버가 대표팀 그리고 이 성인 대표팀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날은 훨씬 더 나중에 있을 줄 알았어요. 한 2년, 1, 2년 정도 뒤에? 빨라야 1년?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벤투 감독이 스페인을 2월달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다녀온 것도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대표팀에서 미드필더 자원이죠. 은퇴한 기성용 구자철의 빈 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팬들도 뽑자, 어리지만 나이에 상관 말고 이 선수들이 일단은 스페인 1부 리그에 데뷔한 선수들이기도 하고 가진 게 충분하니 한번 뽑아서 테스트라도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을 많이들 또 가지셨죠. 뭐 대표팀에서 새로운 축구를 볼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지금이 딱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선수를 뽑기에 불만도 없고 사람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이제 뭐 불만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이제 K리그 팬분들 중에서 조금 더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비중이 있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K리그 개막하고 나서 좋은 활약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일단 이 멤버는 뭐 지금 활약을 보고 뽑았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 점 자신이 좀 알고 있는 선수들 위주로 뽑았다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는 뭐 K리그 활약을 넣고 선수들을 뽑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멤버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가대표 얘기를 왜 갖고 나왔냐? 스페인 그 현지 내에서도 지금 이강인이 대표팀에 뽑힌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왜? 어리잖아요. 이 다른 대표팀에서도 이 정도, 이강인 선수의 18살에 A대표팀에 뽑히는 거 쉽지 않아요. 성인 이 선수들이 워낙에 다들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대표팀이고, 뭐 20살 때도 아니고, 물론 어리다고 못 뽑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가뜩이나 관심이 있는 선수인데 이제 대표팀에 뽑혔고, 그 중에 이제 볼리비아, 콜롬비아 이런 남미 팀과 만나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뛴다면 어떠한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강인이 뽑힌 그 과정 무엇인가라고 되게 궁금해해요. 네. 실제 이강인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어제 진짜 일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합학과 오늘 아침도 간질리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젤러소님. 강진리와 함께.
궁금해하고 이곳에서도 한 곳이 아니에요. 이 대표팀 자체를 언급하면서 스페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거는 이제 백승호와 그 이승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궁금해한 건 거죠. 자기들도 옛날에 쟤네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애들인데 현재 이제 성인 대표팀에 뛰고 있고 얘네가 지금 어느 정도이지? 대표팀에 뽑혔다. 그것도 처음으로 뽑힌 백승호나 이제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이제 계속 뽑히고 있는 이승우는 어떤 상황인지 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인이 오피셜로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뽑혔다.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용이 되면서 네. 그리고 다른 뭐 그 관련된 소식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계속해서 이제 스페인 현지 내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간단하게만 그 뉴스를 지금 캡처해 온 거고 엄청 많아요. 뭐 지역 뉴스 아니면 전 이제 스페인 관련된 네, 큰 일간지에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또 알려드렸고 일단은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뽑은 배경이나 그런 이유들을 좀 들어봐야겠죠. 일단은 벤투 감독이 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나서 왜 이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강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지사 나왔고요. 그 부분을 함께 또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울로 벤투 감독은 3월 11일 어제죠. 파주 NFC에서 A매치 2연전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월 A매치 기간 동안 벤투호는 22일 울산에서 볼리비아와 그 다음에 4일 뒤인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2연전은 대표팀 세대 교체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아시안컵 탈락 직후 대표팀의 중심이었던 기성용과 구자철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싫던 좋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베테랑 골키퍼였던 뭐 많이 안 뛰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었던 김진현 선수도 내가 이 대표팀에서 서드 골키퍼 뭐 이지만 후배들에게 뭐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식 은퇴? 그냥 이제 그냥 개인 의사 정도로 말하면서 팀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윤 콘사도르 사포로에서 뛰고 있는 구성윤 선수가 이제 서드 골키퍼로 아마 대표팀에서 활약을 할 것 같아요. 뭐 게다가 팬들의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이강인도 대표팀 첫 승선의 길을 잡았습니다. 이건 백승호도 같은 이야기고요. 네. 이번 발렌시아 1군에서 이제 데뷔한 이강인은 한국 중원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고 소속팀에서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그에게 거는 기대가 뭐 대표팀이나 이 발렌시아 팀이나 아주 매우 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살에 그리고 21일 나이로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은 한국 대표팀 역사상 역대 최연소 발탁 7번째에 기준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18살하고 21일을 살았는데 그게 7번째래요. 누가 1등이었죠? 차본 걸 아시죠? 아무튼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최근 기록은 이강인이 엄청나게 일찍 온 거고 그 전에 손흥민? 그 전에는 엄청 예전이던데? 저번에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보긴 했는데 헷갈리지만 되게 예전이긴 했어요, 다. 이 순위가 앞에 있으신 분들. 네. 일단 그 벤투 감독은 이강인과 백승호를 함께 언급하면서 양 선수다 능력 있는 선수다. 젊은 선수고 나는 계속해서 관찰해 왔다. 스페인 2군에서 보여준 것이 많고 대표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찰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강인과 백승호의 발탁 배경, 과정을 설명한 것이겠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뽑아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성인팀에서 이제 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선수들의 축구 플레이 스타일 그런 것들이 벤투 감독이 충분히 어리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면 뽑아서 이럴 때 써보는 건 언제 써보겠어요. 네. 김팡라 씨가 그치 그렇겠죠. 왜냐면 18세 21일인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17세 쪽이 맞겠죠.
한편 이강인은 오는 5월 달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U20 월드컵 참가가 확실하고 벤투 감독은 큰 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큰 대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U20 월드컵도 나가야 되고 성인 대표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이제 뭐 큰 대화가 없으면, 뭐 큰 이쟁점이 없으면, 어떠한 사건 사고가 없으면 당연히 연령별 대표팀에 이강인을 양보할 것이다. 그러니까 U20 대표팀의 이강인을 양보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이번 소집 기간 동안은 A 대표팀에서 훈련하는 것이 선수 개인적인 발전에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데려온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U20 월드컵 대표팀인 이 정중용 감독과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정중용 감독은 사실 그 U20 대표팀의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핵심 자원이니 이번에 그 스페인으로 전지훈련 떠나요. U20 대표팀이 열흘 정도 그 스페인에서 이제 날씨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그 스페인에 훈련 떠나는데, 웬만하면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면 이강인을 같이 스페인 대표팀 이렇게 전지훈련에서 뛰게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벤투 감독도 이 세대 교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서로 잘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대표팀 일단 A 대표팀 한번 뽑아보겠다. 나도 좀 보고 싶다. U20에는 이제 또 갔다 와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잘 차출해 줄 테니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데려가서 한국에서 경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뽑은 거죠. 이강인 선수를. 뭐 일단 이강인 선수를 뽑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며, 일단 이 선수는 벤투 감독이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하고 이 탤런트 재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좋은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싶다. 그것은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나 선수의 행동 자체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대표팀에서 첫 단추를 잘 깨고 그 소속팀에서 돌아가 다시 경쟁과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이제 벤투 감독이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벤투 감독이 고평가를 했으니까 뽑았겠죠. 또 그 스페인 갔을 때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뛰지 못했지만 대화를 또 했대요. 감독과의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공식적인 인터뷰들이 끝나고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이강인, 그리고 그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그래 뭐 뽑았겠지, 아니까 뽑았겠지,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냐, 이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벤투 감독이 내가 이강인을 소집한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이전에 이제 대표팀에 뽑지 않았을 때에도 이강인을 꾸준히 반년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대요. 그러면서 지난해 8월 그때 한국에 부임한 벤투가 이듬해 1월 아시안컵을 향해 좀 팀을 정비를 하고 있었고, 기존 멤버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를 섞었잖아요. 그 당시 꼭 섞었던, 그러니까 이 발탁했던 선수들만 체크한 것이 아니라 유럽 현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선수들을 알아본 적이 있었나 봐요. 연령대가 좀 낮더라도 어느 선수가 있는지, 다음에 이 선수들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럽 사정의 정통한, 그러니까 뭐 벤투 감독이 아무래도 유럽 에이전시나 아니면 에이전트를 좀 알고 있고, 뭐 이런 다리 건너 네, 이렇게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그 이제 벤투만의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크게 좀 도움이 되었대요. 그 네트워크가 발렌시아 감독인 마르셀리노와도 이제 닿았으며 그는 이강인에 대해서 둘이 또 대화를 나눈 것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벤투 감독이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하부 리그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러니까 뭐 경기를 뛰지 못해도 더 낮은 리그에서 뛰더라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 뽑겠다. 뭐 그 하부 리그 얘기했던 것도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이강인은 1군 훈련을 겸하면서 B팀 선수로 이제 또 3부 리그를 뛰었기 때문에 1군 측면에서 이제 1군에서는 측면 날개로 사이드에서만 이제 좀 자주 기용되면서 뛰었지만, 이강인이 그 B팀에서 뛸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고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도 벤투 감독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1월 말 정식 그 계약을 맺고 1군으로 승격 뒤 출전이 뜸해진 이강인 선수가 벤투호에서는 어떠한 역할로 뛰게 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이러한 모든 한국에서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건 뉴스들,
한국에서 나오는 속보, 뉴스, 그 다음에 집중 보도, 뭐 단독, 뭐 이런 거 다 이런 뉴스들이 조합돼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스페인으로 다시 재인용되면서 스페인 언론들로 재인용되면서 엄청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도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서는 A 대표팀 이 발탁까지 과정, 이강인 선수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이강인 선수의 풀 스토리를 한번 읊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그런 과정 뉴스를 되게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꽁퐁. 뭐 베트남 사람들이 경기장 와서 뛰던 안 뛰던 와가지고 꽁퐁 보러 오고 깃발 가져오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서 아 저렇게 즐겁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 스페인 사람들도 이영말리의 그 동양인 꼬마가 그 아기 때 와가지고 힘든 생활을 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 1군 팀과 계약까지 하면서 또 성인 대표팀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즐겁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발렌시아의 오래된 팬들은 골스 팬들은 또 잘 되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스페인어로 재인용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스페인 뉴스를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처럼 이쪽도 한국 뉴스를 다 가져가가지고 이렇다더라 저렇다 벤투 감독 이렇게 생각한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벤투는 누구였지 아 옛날에 그 뭐 그리스에서 감독도 했고 포르투갈 유로 4강을 보낸 감독이란 것도 다시금 이제 재조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강인과 더불어 이 엔트리가 가져가게 되면서 아 이승우나 백승우는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다가 어떤 파동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해 피파의 징계를 먹고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주목받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져가자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들은 다 인용된 뉴스들 현지 기자가 이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서 이강인 이야기도 하면서 이 대표팀의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뭐 많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임대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라기보다는 이강인 측, 이거는 이강인의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애인여트일 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 진짜 본인 속내일 수도 있고, 네. 그것에 관련돼서 이 뉴스가, 네. 어제 나온 거죠. 요거, 살바고메즈라고, 발렌시아 메스타야 담당 기자가 있어요. 네, 뭐 K리그도 제가 말씀드렸죠. K리그도 담당 기자가 있고 유럽도 당연히 그 모든 팀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자기가 담당하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바고메즈는 그래도 이름이 꽤나 나 있는 담당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강인의 첫 임대설이 돌던 게 저번 12월달 초중반? 그때 이제 말라가가 이강인을 원한다 임대로. 근데 말라가 2부 리그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원한다라는 것은 겨울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임대로 데려오고 싶다. 그때 이제 살바고메즈가 되게 단호하게 아니다. 이강인은 B팀에 있을 것이고 절대로 임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간다면 1군 팀에서 지금 기회가 오락가락한 페란토레스가 갈 수 있지. 오히려 이강인은 임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살바고메즈 발렌시아 전담 담당 기자였어요. 물론 그때는 이강인이 1군 계약 전이라 어쩌면은 이제 B팀에 남아있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군 계약 후에 살바고메즈가 최근 그 축구팬과 대화에서 말하길 이강인 임대에서 지금 오사수나 아니면 뭐 데포르티보 이런 팀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 다른 팀들과 링크가 뜨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정보가 없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강인은 아마 다음 시즌에 임대 갈 것 같다. 라고 이제 개인적인 뭐 생각을 밝혔죠. 네. 뭐 이렇게 전담 담당 기자가 이강인에 관해서 내가 아는 건 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흘러가는 흐름 자체가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 임대로 떠나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은 뭐 이 사람이 오피셜로 아니죠. 그냥 이 전담 담당 기자인데 전담 담당 기자인 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겠죠. 이 팀의 분위기, 현실 어떻게 다음 시즌 꾸려가게 될지를 이런 거 상황 봤을 때는 이강인 측에서 분명히 임대적인 발언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을 이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겠죠. 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몰랐을 것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좀 너무 큰 뉴스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지단이 레알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건 다 아는 부분이고 솔라리 감독이 해임이 당연히 되었고요. 네.
지단이 급한 수혈을 위해서 온 것도 맞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페레즈 회장이 지단에게 팀의 전권을 다 주겠다, 너에게 내 힘을 주겠다, 뭐 지단이 원하는 팀을 만들 수 있게끔 제안한 것이 아마 지단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단이 갑자기 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단이 지금 온다고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지? 우승 나가 떨어졌고 우승할 수 있는 대회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상황이 지단을 조금 더 빠르게 오게 만든 게 아닌가. 왜냐면 타이틀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요. 챔스도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단이 레알로 돌아왔다고? 상남자인데?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금 온 거는 타이밍이 좋아요. 왜 좋냐? 타이틀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뭐 챔스를 우승해야 되는 타이틀 압박도 없고 리그도 나가리가 났어요. 지금 뭐 여기서 지단이 뭐 리그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지단이 잘하고 못하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셀로나가 망하길 바라야 되기 때문에 우승도 없어요. 압박감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챔스만 보내면 뭐 4위로 챔스를 가든 3위로 가든 챔스만 가면 지단은 이번 시즌 한 거 다 한 거예요. 한 거 다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즌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팀의 리빌딩을 할 것인가. 지단이 호날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르셀로나 상태가 안 좋고 그 팀의 리빌딩을 하기에 제일 어쩌면 좋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팀의 리빌딩해서 바로 못한다고 자르지 않잖아요. 지단에게 분명히 시간을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겠죠. 지단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뭐 최근에 감독 잘린 게 레알이 시간대가 폭이 너무 좁잖아요. 이 지금 이번에 해임된 솔라리 감독은 어차피 감독 대행이었으니까 뭐 아니지 솔라리는 정식 감독이었죠. 감독 대행이었다가 죄송합니다. 어차피 라리가는 그 시간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감독 대행 꼬리표를 떼야 되기 때문에 뭐 감독 자른 거죠. 솔라리 잘랐고 로페테기 잘랐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짧았단 말이야. 한 시즌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 두 명의 감독이 나가리가 된 상황에서 지단이 맨 처음 대답했던 것은 챔스가 살아있던 그 상황에서 나는 6월달까지 기다려보고 싶다.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챔스가 훅 떨어지고 나서 그냥 이제 뭐 지단이 야갔다라기보다는 어차피 그 지단이 이제 그때 6월달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던 이유는 이 팀이 어떤 그 상황에 마주할 것인지에 대한 끝맺음이 나고 나서 내가 이 팀에 대한 이제 분석이나 뭐 그런 게 필요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타이틀이 다 끝난 상황에서의 시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 팀을 한번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끌어보고 뭐 레알이 당연히 아무리 못하더라도 챔스는 갈 거 아닙니까? 챔스만 가면 되니까. 네, 지금이 그때입니다. 딱 타이밍이. 그러니까 진짜 밀당을 잘하는 거죠. 어쩌면은 밀당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지단이 이런 밀당을 할 수 있게끔 레알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운대가 이거는 지단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구했다고 하잖아요. 지단 정도면은 지구를 구했을 거예요. 이 정도 타이밍이 계속해서 연달아 나올 수 있다? 진짜. 이 정도면은 지구를 구하는 거지. 레알의 레전드로 뛰면서 다시금 감독으로, 이제, 레알에서 또 올라와서 성인 이제 팀을 맡아가지고 3번 연속 그 챔스를 우승하고 잠깐 쉬었는데 그 지단 나고 난 뒤에 두 명이 그 똥 감독이 지단을 또 우상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챔스 16강짜리가 되고 갑자기 리그 타이틀하고 다 나가리 되고 하면서 자시 지단이 이제 이게 어벤져스랑 똑같네 보니까. 어벤져스가 제가 지금 상황이 어벤져스가 그거잖아요. 다 미세먼지 됐잖아, 애들. 다 이제 거진다 미세먼지 돼가지고 뭐 과거로 가서 뭐 한다며요. 그거랑 비슷해. 아무튼 다시 지단이 나타난 거야. 다시 이 지단이 나타나서 레알을 이제 구해줘야 돼. 구해주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구해주는 거예요. 구해줘 온 거예요. 온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흐르게 된 거고, 참 지단이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운때가 나도 좋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진짜 운때 어쩜 이렇게 좋을까? 이거 볼 때만 느끼지만 지단은 진짜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이렇게 운때가 좋은 사람이면 진짜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주식을 넣어도 빵빵 터지고 진짜 비트코인을 넣어도 빵빵 터지고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단하다고 정말 생각이 들어요. 네. 운지르기 사람인데 운도 기운도 대단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단이 왔구나 이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단이 10개월 동안 휴가를 가지고 쉬다가 다시금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솔라리 감독을 대체할 것이고 그 영국 BBC 기엔 발라그라는 사람이 지단이 부임하기 전에 되게 일찍 갑자기 지단이 레알에 부임한다 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부임하고 나서 말한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지단이 레알에 부임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단의 레알 복귀는 지단과 좋지 않은 사이에 베일, 가레스 베일, 특히나 가레스 베일은 이 레알을 존중하지 않는 팬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제 지단도 뉴스를 다 봤겠죠. 네, 그거 좋게 보겠습니까? 가뜩이나 원래 베일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때도 이스코 관련된 선발 관련된 것들 아센시오 똑같았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베일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뉴스가 될 것이며 지단이 전적으로 믿고 있는 라모스는 다시 한번 팀의 입지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단은 아자르와 에릭센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무섭고 위험한 거죠. 아자르와 에릭센을 매우 좋아하는 것. 이것은 팀의 전권을 부여받은 지단이 나 팀 레빌딩 해야 되는데 미드필드에 필요해. 공격수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페레즈는 지단이 감독으로 부임되면서 지단에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팀을 꾸릴 수 있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시간도 기다려줄게. 이 페레즈가 가지고 있는 힘, 엄청난 힘, 레알에서의 힘, 그 힘을 지단에게 대놓고 언론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내 힘을 너한테 나눠줄게 라고 자신의 힘을 이제 지단에게 주면서 자신의 권력이 조금 줄어들겠죠. 권한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레알이 근데 그거보다 레알이 강해지는 것이 다시금 페레즈가 힘을 축적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다 주는 게 지단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단이 레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점점 더 어마무시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지금은 이제 그냥 어떻게 쓸까라고 기대하는 거고 막상 뚜껑 열면 지단이 훨씬 더 큰 힘을 가져갈 거예요. 이것은 지단이 팀 관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영입이나 다른 결정까지 모든 권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아자르 꿈이 뭐였습니까? 레알 가는 거였고 지단 밑에서 뛰어보는 거였어요. 이게 아자르가 지단은 왜 나간 거야? 진짜 짜증나 하고 이제 아자르 있었죠. 아니 나 필요하다며 나 좋아한다며 하고 있었고 이제 사리 감독 축구하면서 근데 사리 감독도 괜찮네? 했었는데 후반기에 모든 게 다 무너졌죠. 지단 얼마 전에 금방 며칠 전 경기에서도 아자르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인터뷰에서 이 경기 플레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되게 좀 이 불협화음인데 그러니까 아자르가 지금 짜증이 나 있어. 첼시 이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그러니까 애가 짜증이 잔뜩 올라가 있는 상태야. 뭔가 잘 안 풀리니까. 뭐 챔스도 간당간당하지. 경기는 뭐 이렇게 한번 케파 사고 쳤는데 뭐 괜찮아진 거 갔다가도 경기력이 훅 안 좋아지니까 이게 좀 약간 답답하죠. 지도.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아자르는 레알로 갈 수 있는 레알이 다시금 왼쪽 자원 궁금해하는 거죠. 자신이 레알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붙은 거 뭐냐? 왼쪽에서 뛸 수 있는 베일 지 혼자 막 집에 일찍 퇴근하죠. 이스코 버스 안 타고 혼자 도망갔죠. 비니시우스 지금 다쳤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레알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들이 아니 뭐 베일이야 뭐 어차피 내보내 쳐도 비니시우스도 이 다치는 거 걱정도 좀 되고 아자르 오면은 뭐 제로톱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좀 이제 아자르에 대한 관심이 비니시우스가 너무 잘해주면서 사지 말까? 돈 아까운 것 같은데 그 돈은 세이브했다가 다른 애 살까? 이런 생각 가지다가도 지단이 오면서 아니 난 아자르 좋아하는데 나 아자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 상관없는 끝이에요.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지단의 힘으로만. 또한 아자르도 축구 재미없어. 재미없어 나. 축구 난 재미없어. 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단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아주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였다가 가야겠다. 아주 여기서 내가 최고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레알이 나를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의 동기부여가 충분히 불이 붙을 수 있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또 아자르가 갖고 있는 제일 애정한다는 지단 유니폼이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아직 재계약이 성공하지 못한 에릭센 역시 새로운 레알을 구축하려는 지단의 마음에 아주 이 점에 있는 선수죠. 점에 탑 밑에 있는 바로 그 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킥력과 시야, 능력, 그 토트넘에서 꾸준하게 보여줬던 이 꾸준함, 활동량, 뭐 가성비도 말할 거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단의 마음을 매료시킨 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 에릭센이. 에릭센도 사실 지금 타이밍이 너무 되게 선수들이 토트넘이 계속 잘하다가 잇몸으로라도 뭐 씹어 먹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토트넘이 포chettino 지금 막 멘탈 털려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원래 우리 이런 팀이야. 야 이게 토트넘이야. 뭐 어쩌라고. 그 내가 뭐 신이야? 내가 가시야? 내가 어떻게 해? 선수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막 멘탈 털려가지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에릭센도 여기 있어봤자 투자도 안 하고 타이틀도 못 얻을 것 같고 나 레알 가면은 리그 우승이나 챔스나 이런 거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죽기 전에 나도 뭐 챔스 우승 반지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뭐해? 심지어 또 그 유럽에서 요즘에 어떤 분이 토트넘에 관해서 뭐라 했냐면 그 되게 토트넘 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는 그 문구인데 제가 인용을 할게요. 정말 근데 좀 죄송합니다.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기다리는 것은 공항에 가서 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이 말뜻은 절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 지금 토트넘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상황 자체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오죽하겠어요? 죽기 전에 이 타이틀이라는 것을 갖고 싶은 게 사실 선수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지단이라면 어느 선수가 불이 붙지 않을 거예요. 어느 선수가. 뭐 솔라리의 레알, 뭐 로페테기 레알에서 안 갔겠지. 그 심지어 내가 봤을 때는 무리뉴 얘기 나왔을 때 무리뉴가 레알 감독 했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내가 당연히 마자르도 안 갔을 것이고 에릭센도 안 갔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 지단이 만약에 지금 이 에릭센을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면서 관심을 드러냈는데 어느 선수가 설레이지 않을까요? 네. 이제 토트넘과 첼시의 이 핵심 선수들 지단의 타깃이 된 이상 이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들은 불안한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할 것인데 과연 이 팀들이 자신들의 핵심 선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재미지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지단이 오면서 다시금 재부임이 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만 언급했는데 40분이 넘어갔어요. 지금 1시간이 다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와 또 지단에 관련된 뉴스를 했고 원래 좀 다른 그 사가 그러니까 축구 소식을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를 가져왔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선수들 기사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약간 썰이 길다, 과하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또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을 또 뭐 일부러 좀 길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뭐 그 부분을 인지는 합니다. 인지하고 인정하는데 제 스타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유튜브에서는 또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골라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권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조금 또 말이 길어졌지만 이 지단과 이강인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다음에 제가 다시 뵙죠. 네, 오늘 저녁 7시쯤에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 경기가 있어요. 대구 대 경남이 또 하나씩 경기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축구 뉴스 없이 그 경기만 카카오 TV에서 중계를 할 겁니다. 7시에 카카오에서 조동 검색하시면 영상 중계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고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로만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편하게 운동할 때, 운전할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중계는 제가 저녁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대구 한 경기, 대구는 이제 광저우
홍다와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남은 원정 가서 조호문인가? 그 팀이 뭐였죠? 아무튼 그 팀, 조호. 뭐 쪼야 아무튼. 네. 그 팀 중계하고, 2개 중계하고, 새벽에 또 챔스를 중계해야 돼요. 새벽에 챔스를 중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챔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맨시티와 샬케,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있는데, 당연히 이제 유벤투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중계해야죠. 새벽 5시 경기가 중계했기 때문에 오늘은 축구 뉴스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전체적인 축구 뉴스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그거는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여튼간에 이 세 경기 총 아침 2경기, 챔피언스리그 1경기 이렇게 경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얘기 다시 한번 또 해야겠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만요. 이 살바고메즈 이 발렌시아 메스타야 전담 담당 기자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는 락사의 닉네임 강민아 하트님이 이 살바고메즈 담당 기자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이거 알고 있는 부분인데 뭐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있냐, 네, 이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또 출처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깜빡할 뻔했네요. 다시 한번, 네, 평소에 제가 이 축구 뉴스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네, 이 FM코리아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고,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땡큐. 아디오스.